그 상가를 갖다가 그 오픈형 상가를 이제 그 부장을 받았는데 그 오픈형 상가가 화재가 나가지고 계약을 이행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 화재를 이상하게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가지고 원인 모르는 그 사항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을 못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그 상가를 오픈형 상가를 갖다가 산 매수인 입장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이 와가지고 사실 뭐 부동산 전문가라고 해서 뭐 계약 전문가는 아니죠. 사실 그래서 자기 전공이 따로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는 누구의 책임이 있는가를 한번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보면 법률적 근거라든가 딱딱한 말 나오면 어려움이 있을 줄 알겠지만 그래도 저의 임대차 계약 부동산 임대차 계약 상식사전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몇 페이지냐 그러면 58페이지가 있네요. 58페이지. 제가 한번 좀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서 자 5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58페이지죠. 부동산 임대차 계약 상식사 58페이지 보면 이렇게 계약 후 제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계약 후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부동산이 화재가 나서 계약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민법이 정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전문 교수가 어떻게 보면 은인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했으면 제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가 없었겠죠. 어쨌든 먼저 이런 경우 화재가 나서 매매 계약을 작성했다든가 임대차 계약을 썼을 때 집을 팔았다든가 전세를 놨을 때 갑자기 주택이나 상가가 화재가 났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계약을 이행을 못하게 되면 상대방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화재도 누가 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또 손해배상까지 청구가 당한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도 알고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먼저 누구의 잘못인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누가 잘못했나? 자, 매도자는 집을 파는 사람이죠. 임대인은 주택을 빌려주는 사람이죠. 빌려주는 사람이나 불을 내서 멸실되어서 이행이 불능에 해당이 된다면 민법 546조에 해당이 됩니다. 또 매도자나 임대인이 아니고 이웃집에서 불이 나서 옮겨 붙은 경우나 원인이 불명, 즉 소방관이 참여했는데 누가 어떻게 화재가 발생한지 모른다. 누구의 책임인지 모른다. 이럴 때에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정합니다. 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는 민법 제537조에 있는 거죠. 이럴 때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매수자나 임차인이 잠금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불이나 멸실된 경우에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로 해서 이거는 매수인이나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죠. 자, 먼저 누구의 잘못인가를 판단한다. 매도자나 임대인이 불을 내서 멸실되었다면 이행불렸다면 이거는 매도자나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죠. 그러나 매도자나 임대인이 아니고 이웃집에서 불이 나서 옮겨 붙은 경우라 이거나 원인을 누구의 잘못인지 확인할 수 없다 하는 경우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매수자나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먼저 집을 수리하겠다고 또는 상가 건물을 수리하겠다고 인수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불을 났을 때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민법 546조, 537조, 538조에 규정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했다면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 상시사전 여러분의 보약이 살아가는데 보약이 되는 책입니다. 금액이 뭐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28,000원이네요. 28,000원으로 보이시나요? 28,000원 보이시죠? 아 이거 제가 화면을 좀 키워보죠. 자 28,000원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네요. 28,000원이죠. 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 상시세전 하나 갖고 여러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래서 이행 분류 시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하는가? 이행 분류 해제 즉 민법 546조는 채무자 또는 그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 즉 집을 사거나 또는 집을 빌리는 임차인 채권자 즉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자, 이행 불능과 해제가 민법 제546조는 채무자 등이 채무자라는 것은 매도인이나 또는 이제 그 임차인 등이 책임 있는 사유로 임대인 등이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되는 채권자 그 상대방이죠. 매수인이나 임차인 등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반대로 채무자는 그 손해를 끼치게 된 화재를 낸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죠. 채무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이건 당연한 거죠. 채권자의 처분에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급하고 합의 해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채무의 이행불능이란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의 관계에서 채무자가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집을 사가지고 거주할 수가 없다든가 임차에서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대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한 거는 대법원 2016-200729 판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법적 근거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십니다. 왜? 제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뛰어나긴 뛰어나죠. 뛰어나고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판단 갖고는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법률적 근거와 대법원 판례를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물음표죠. 책임이 없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죠. 자,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는 민법 제53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쌍무계약관계인 당사자의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의 쌍방이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가 없게 될 때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자, 민법 제537조에서 채무자 위험부담제를 택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 2008-98659의 판결 내용을 보면은 쌍무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의 규칙이 없는 사유로 채무가 이행될 경우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될 때의 채무자는 급부 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 급부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가 소멸되고 이미 이행 급부는 법상 원인이 없어서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이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참 대법원 판례 이 판사님들은 대법관들은 참 말을 어렵게 하는데도 일각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급부라는 건 돈을 지급한 게 있냐 없냐 이 말이죠. 뭐 어떤 대가를 지불했냐 말이죠. 이 얘기는 그런 겁니다. 그 계약 당사자 즉 매도인이나 임대인이죠. 임대인이 그 책임 없는 사실로 화재가 났을 때에는 그 집을 산 매수인이나 또 집을 빌린 임차인 등은 그 계약을 이행을 못한 거로 인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즉 그 채무자 즉 매도인과 임차인은 그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할 수가 있으니까 이미 지급한 이미 돈을 받은 금액이 있다 하면 그 돈을 손해배상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지급함으로써 책임을 면한다. 이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우리가 중요한 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누가 화재를 냈느냐, 그것이 그 채무자가 집을 판 매도인이나 집을 빌려주기로 한 임대인이 화재를 냈느냐. 근데 사실 보통 같은 경우는 집을 산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화재를 낼 일이 별로 없죠. 왜 그러냐? 입주도 안 했는데 어떻게 물을 내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채무자가 매도인이나 임대인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경우 그 부분들이 주인들이 화재를 냈다는 것이 분명하다든 하면은 그분들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즉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소방관이 출동을 했어요. 이것이 이웃집에 의해서 불이 났다든가 또는 어떠한 원인을 모르게끔 과실 없이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과실 없이 화재가 났다. 이럴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 좀 알고 계시고, 그러면 이번에는 뭐냐면 채권자 위험 부담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자 위험 부담지 이런 거죠. 그 집을 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이행하는 과정에서 즉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서 상가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하기 위해서 잔금 지급하기 전에 먼저 주택이나 상가를 인수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공사를 하다가 화재를 냈을 때는 이거를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쌍문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이 채무자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등의 당사자의 쌍방업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경우는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반환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화재가 났을 때는 앞에 설명한 같이 누구의 책임에 의해서 화재가 났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판단으로 해서 지금 설명했던 대법원 판례를 갖고 첨부함으로써 그 오던 부동산 그 교수님의 그 매도인으로서 이제 원인 모를 화재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서 손해배상을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매매 대금을 받은 매매 대금을 즉 계약금, 중도금까지 일부를 받으셨더라고요. 그 부분을 손해배상 책임 없이 반환하면서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택의 상가가 화재 났을 때 그 화재가 소방 공무원이 출동해 가지고 원인을, 소방 공무원이라든가 경찰 공무원이 출동해 가지고 원인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원인 불명으로 화재가 났을 때에는 매도인이나 그 다음에 그 임대인 등은 그로 인해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주택이나 상가가 화재로 인해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